사주입니다. 예, 요번에 좀 제가 오랜만에 올렸죠. 예, 연말 연시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상담하고, 예, 또 강의 나가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좀, 제 체력 아시죠? 아주 저질 체력. 예, 그래서 유튜브를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예, 오늘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다가, 예, 이러다가 이제 진짜 있는 손님들도 다 가시겠다. 불안한 마음에 오늘은 하나를 이제 찍어야겠다라는 큰맘 먹고, 예, 이제 찍게 됐습니다. 사주에서는 이제 부모복 보는 법, 뭐 자식복 보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상담할 때 저의 부모복은 어떤가요? 제 자식복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번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대운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으로 하면은 대운도 바뀌는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사주에서 또 자대운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좀 그걸 극복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개명 절차도 밟았고요. 인터넷으로 개명 절차를 굉장히 쉽게 밟았어요.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뭐 가정법원 가서 제출하고 그런 단계가 하나로 그냥 인터넷에서 다 PDF로 받아서 보내기만 하면 되고, 아직 이제 완전히 이름이 바뀌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또 이제 인생을 한번 또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고 변화도 주고 싶어서 개명 절차도 밟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근데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본다는 생각에 막 엄청나게 막 자해를 시도하고, 막 팔에 그 커터칼로 막 긁어대서 자해를 하고, 그다음 정신과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림 치료, 심리 치료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6일 만에 자퇴를 했죠. 6일 만에 자퇴를 하고 한참 그냥 놔뒀어요. 해줄 게 없더라고요. 이 애는 지금 부모의 도움보다는 본인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게 하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고등학교도 안 다닌 채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시절을 한참 보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기다려 주니까 검정고시를 이제 보겠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땄어요. 검정고시는 굉장히 따기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검정고시를 따게 되면은 대학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갈 대학이 별로 없어요. 갈 대학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일단 검정고시를 따놓은 상태에서 한참 또 놀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본 유학을 준비를 했죠.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하고 이제 막 발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 딸이 가고자 하는 과 자체가 굉장히 좀 공대에서는 제일 이제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점수도 높은 과라서
몇 개과는 이제 계속 연장으로 떨어지고 어제 이제 하나의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하나의 학교에를 합격을 했는데 또 거기서 학부에서 1등을 했나 봐요. 1등을 해가지고 입학금하고 그 다음에 1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기로는 1800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1800만 원 넘게 이렇게 세이브가 좀 됐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도 마음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건 자식은 기다려야 한다. 절대 부모 뜻대로 안 가고요. 부모 뜻대로 가려다가 인생이 돌이킬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많이 방황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희 집안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기다리니까 해피엔딩으로 돌아온 걸 여러분들께 알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중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마지막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오면은 이제 다시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집안의 과거를 낱낱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복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를 궁금해하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부모복 그러니까 그냥 끊기는 이제 좀 아쉽기도 하고 상담비도 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사주 안에서 부모복과 자식복도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사주에서 여러 우리 내 바운더리의 사람들 육친들의 모습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사주에서는 천간은 천간대로 대입을 하는 거고요. 지지는 지지대로 대입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강의생들한테도 제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도 제일 많이 받아요. 상담자들도 사실은 굉장한 레벨의 분들이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본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짜인 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완전 초짜인 분들이 오히려 상담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좋아요, 나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주의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서 설명이 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난감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빠요, 좋아요에 대해서 뭐 일단은 나쁘다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좋다고 하면은 기분은 좋은데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사주의 기본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선생님 사주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설명해주는 이론을 굉장히 이렇게 쑥쑥 박혀서 알아듣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나면 한층 본인의 사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사주를 계속해서 개척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는 좀 심리학과 함께 보편적인 그냥 누구나 궁금하고 누구나 조금 가볍게 알면 재미있는 영역으로도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부모복 보는 법에 대해서 할 건데, 부모복은 이제 자리로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질문이 많아요. 자리로 봐야 돼요? 육친으로 봐야 돼요?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복이 있냐 없냐는 부모 자리가 아니면 부모의 육친이, 부모를 상징하는 육친은 이제 목화토금수겠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은 부모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을 테고, 내 사주에서 내 기신을 더 나쁘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육친이나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복이 없이 힘들게 외롭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주를 제가 풀면서 이분은 부모복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쪽 내려가 있어라. 이분은 일단은 개해 일주시고요. 기축월에 태어나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제일 먼저 질문했던 건 결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완전히 이혼하는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그나마 좀 좋으시다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시는 케이스일 테고, 결혼을 하셨다면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을 하실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주가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개해일주예요. 굉장히 위아래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이어서 일단은 수가 굉장히 이제 강한 일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면은 이 개수는 눈이나 서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눈이나 서리로 바뀌어서 기토의 땅에 흩뿌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눈 오면 그 완전히 얼어 있는 그 땅 위에 눈이 속히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축이라는 글자가 화기만 조금 본다면 이것도 수기로 변해버릴 수 있는 글자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같이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응달에 있는 기토는 그대로 그 눈을 머금고 있고, 이제 햇빛을 보고 있는 기토는 다 녹아서 질척거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개해 자체도 굉장히 그 습한 기운인데 기축도 굉장히 습하고 추운 기운이에요.
수라는 거는, 수라는 거는 일단 어둡다, 춥다, 어둡다, 춥다, 안 보인다, 잘 눈에 안 띄어요. 수는, 그죠? 바닷속 깊이는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음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완전히 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자리로 보면은 이게 본인의 부모 자리고 사회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그래도 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습한데 부모 자리나 사회 자리가 더 습하고 더 춥게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부모 자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리로 보면은 부모 자리가 좋지 않고 육친으로 보면은 이제 엄마는 금생수 하니까 금이고요. 아빠는 수국화 하니까 재죠. 재성. 이거는 인성, 이거는 재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사주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 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주예요. 굉장히 필요한 사주인데 화가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아주 국을 짜서 병오, 정미 이런 정도로 와야지 이 추위를 좀 감당할 수 있는 화지. 만약에 병자 아니면은 정축 이런 식으로 오면은 화기가 왔다가 마저 그 화기마저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에요. 그죠? 여기도 지금 축의 글자가 있고요. 그러면 이 을목이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지금 토 속에 고립이 차가운 완전히 동토 속에 고립되어 있는 이 을목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식신은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식신은 또 팔다리 사지나 관절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이 을목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이 동토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지나 관절 쪽에 나이 드시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경신이에요. 그죠? 시간은 경신이에요. 여기에는 인성은 이렇게 또렷하게 있네요. 엄마가 경신이에요. 엄마가 경신이면은 엄마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냉철한 모습이지요. 그죠? 그러면 엄마는 따뜻한 엄마였을까요? 아니죠. 따뜻하지 못하죠. 안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지금 차고 꽁꽁 얼어 있는데 엄마가 금생 수까지 해주니까 수량을 더 늘리니까 엄마는 이분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존재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 자리도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있죠. 간여지동으로 있고, 간여지동으로 있는데, 여기가 간여지동으로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그쵸.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은 이 사주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X표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빠는 화인데 화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화가 살려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다 화를 필요로 하는 글자들이에요. 다 화를 필요로 하는 글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죽을 것 같으면 아빠는 이 자리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혼을 했는데 실질적인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가더라도 이 자녀분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아빠도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아빠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빠 혼자서 병화나 정화가 이 차갑고 냉한 습한 이 모든 글자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많죠. 아빠도 허수아비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빠의 도움은 필요한데 아빠의 도움도 받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지금 원국에 화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지장간의 조차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금은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어렸을 때는 이제 식신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 고립되어 있던 식신의 뿌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식신이 발달해 있으면 사람이 이 식신의 뿌리가 와 있기 때문에 식신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고 낙천적인 마인드예요.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요. 식신이 발달할수록 똑같은 양의 고통을 주더라도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식신이 없거나 식신이 약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때까지는 그렇게 부모님이 돌보지 않더라도 힘들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힘든 거는 여기서도 나오죠. 그쵸? 이걸 뿌리인데 위에는 다 뿌리를 잘라버리는 글자들이 왔고요. 여기는 또 도움도 안 되는 또 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힘들긴 힘들지만 이분은 식신적인 마인드로 이때까지는 버티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오미 운으로 왔어요. 사오미 운으로 오면은 이제 완전 동토의 나라. 그러니까 추걸에 개수를 사회에서 필요로 할까요? 추걸의 개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사회에서 쓰임이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되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돼요. 그쵸? 제사주와 이제 반대로 되는 게 저는 그나마 미월이었잖아요. 기미월이었거든요. 그러면 미월 한여름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힘들지 몰라도 여름의 소나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좀 반겨지고 사람들도 저에 대한 느낌을 좋게 받고 저도 어디 가서 이 미토에 소나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개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추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죽어라 일을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분은 사회를 당연히 평관적인 사회로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 사회도 이 개해가 반가울까요? 반갑지가 않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불신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이
아무래도 없고 약간 혼자 독고다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관대지. 축이 또 이렇게 뭐 집착이나 아니면은 뭐든지 이게 소를 뜻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축이라는 글자는 열심히 바까는데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개수가 되는 거죠. 축은 굉장히 응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기 싫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만족, 스스로의 만족으로 나를 더 어찌 보면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50%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150%를 하고 힘들어 한답니다. 그러면 사회 입장에서는 150%를 해줬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계속 필요하다고 안 했는데 너 그렇게까지 너 왜 해놨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너 혼자 그렇게 하고 뭘 힘들어해?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 화기운이 전혀 없다는 거는 화는 섞이는 글자거든요. 네, 섞이는 거예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좀 섞이고 그 다음에 습한 것과 건한 것이 섞이게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하는 그런 성격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쵸? 그리고 또 이 관대의 기질 때문에 관대에다가 여긴 또 겁재가 있고 그러니까 성격도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죠. 그쵸?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예. 내가 외로울지언정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지 다른 사람한테 비임맞추면서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그러는 성격이 되지 못한다는 게 여기서도 딱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화토겠죠. 가장 시급한 게 화토. 그리고 또 술을 좀 머금어주는 목도 굉장히 좋아요. 화토목. 토는 당연히 천간에는 무토, 지지에는 미토나 술토가 와야겠죠. 그쵸? 근데 여기가 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미토가 오면 제일 좋겠죠? 예,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계사대운을 가고 있어요. 계사대운을 가고 천간에 이제 계수가 떴다는 거는 나와 같은 비견이 떴다는 거고 비견은 재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죠. 재를 나눠야 되는 입장이니까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또 내가 그 비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힘든 편관을 같이 대항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게 또 비견이에요. 비견의 양날이죠. 그쵸? 이 사람에게 좀 떼주면서 내가 힘든 걸 같이 추진해서 그걸 이뤄가는 그런 모습. 예, 그렇게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견운에는 오히려 남에게 뺏길 수도 있고 자꾸 돈이 쓸데없이 이상하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기부를 하시던가 그죠?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거나 아니면은 비견이 있을 때 차라리 집을 사서 돈을 묶어 놓으시거나 그죠? 아니면은 내가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동안 아까워서 미뤄왔던 그 건강검진, 좀 개인적으로 받는 비싼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은 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비경이 오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가 왔어요. 사오미가 왔는데, 이 산은 이 해수에 의해서 꼼짝 못하죠. 여기도 사축합이 되면서 사마저 다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가 와도 산은 안 되고 이 오나 미가 와야 돼요. 이 사주에서는. 그쵸? 사신합, 사해충, 그쵸? 사축합, 사축합. 그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이제 고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드디어 개수가 할 일은 사실은 가불목을 키우기 위한, 가불목을 키우기 위한 글자이고요. 개수는. 그래서 가불목이 왔어요. 좋죠. 거기다가 화기까지 달고 왔어요. 아까 목화토 중에 화하고 목이 같이 왔죠. 그쵸? 미토 오면은 햄이 목국이 되면서 수기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기온도 좀 올려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지요. 그쵸? 그래서 이 을목이 이때는 갑이 왔으니까 상관적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상관은 제조, 생산 그런 쪽 아니면 교육, 그쵸? 아니면은 교육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서비스업,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식상이 왔어요. 식상이 왔으면 이제 상관은 약간 그 제조 생산 쪽이라면 식상은 유통 쪽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유통하는 거, 유통하면서 마진을 먹는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고, 식상을 같이 보면은 뭐 서비스업이나 그 다음에 영업, 그쵸? 그 다음에 뭐 강사, 강의, 그쵸? 남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식상이에요. 그쵸? 근데 그동안은 식상이 이제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못 써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식상이 미토로 달고 왔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발동돼요. 이때는 전혀 써먹지 못했던 식상을 이 나이에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남편도 간여지동에다가 차가움의 연속이죠. 그쵸? 그리고 남편도 기미로 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기축으로 있기 때문에 남편 복도 없기 때문에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에 결혼은 절대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결혼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어차피 혼자 외로우면은 익숙해져 있는 사주일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좀 더 편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나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고 상처만 남은 채 이혼하는 것보다는 화려한 솔로까지는 아니어도 자유로운 솔로로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축월의 개수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약하죠. 그쵸?
추월에 누가 개수를 반기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는 스타일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애사도 잘 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제 좀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대운을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완전히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요.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상담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는 이제 다른 분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우시고, 어느 정도 그 이론이 왜 필요하며 그 이론을 왜 배우고 있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주를 풀면서 그 이론이 적용되는 방법을 깨쳐야지 결국에는 그 이론으로서의 가치, 그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따로, 그 다음에 이 사주풀이 따로 하신다면 좀 10년을 공부하셔도 안 늡니다. 안 늘어요. 이론을 배웠으면 직접 그 이론을 이렇게 푸는데 그 이론으로 푸는 연습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늡니다. 이거는 100%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론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론을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도 다른 선생님들께 배워도 선생님 이거는 왜 배우는 거예요?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 어디에다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 관점에서도 열심히 안 들어요. 귀담아 안 듣고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이론을 배우는 게 왜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라는 걸 알면 굉장히 쏙쏙 귀에 박히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사주 통변하는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예뻐야 되는데 오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못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